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비비상처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어요. 중간에 얘기가 끊어져서 처음부터 한번 보죠. 비비상처 해탈 우선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상처 해탈은 이제 팔선정의 과정이 해탈도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비상이라는 것은 본성의 상태를 말하고 비비상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도 아니고 심식의도 아닌 것을 말한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르다 보면 밝은 성품이 생성된다. 그때 생성되는 밝은 성품의 형질이 비비상이다. 심과 식의 바탕도 비비상이다. 식의 바탕은 맑고 투명하다. 심의 바탕은 텅 비워져 있다. 이 상태는 본성도 아니고 심식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무념무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밝은 성품이 본성과 합쳐진 상태이다. 본성으로 비상을 관하고 밝은 성품과 심식의 바탕으로 비비상의 상태를 관하는 것이 비비상 처정이다. 비비상 처정은 아나한가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비비상 처정을 닦는 것은 진여심을 돈독하게 하고 생멸심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소유 처정에서는 본성을 돈독하게 주시할 수 있는 각성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반야 해탈도가 행해졌다. 비비상 처정에서는 밝은 성품의 운용과 자시무명의 제도를 목적으로 해서 해탈도가 진행된다. 밝은 성품의 운용을 통해 생멸연기의 원인 중 하나인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이 과정에서 몸의 제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심식의 바탕을 인식함으로써 자시무명의 원인을 제도한다. 이로써 심과 식의 생멸적 습성이 제도된다. 이제 자시무명의 제도 또 이제 이 연기의 원인인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의 제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찌 보면 이 수행의 어떤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의 목적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대적정의 증득, 또 하나는 이제 대자비의 증득, 또 하나는 이제 대지혜의 증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시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적정을 장애한다. 그리고 이제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자연적 성향이 소위 생멸정보의 그 생성을 야기시켜서 그로 인해서 생멸심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 결과로 이제 의지와 의식과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도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대지혜의 증득과 대적정의 증득이라는 것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시무명, 미시무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시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명의 그 원인이 비로자나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비로자나가 성불하기 전에 열애장의 본원으로 존재할 때 수연으로 생명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그 무명적 습성, 이제 각성이 갖고 있는 무명적 습성이죠. 이것이 내재돼 있었고, 비로자나의 그 각성의 그 부족함, 이제 그 능동적 의도가 부족했다. 각성이 본성을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때 온전하게 본성의 의도를 두어야 하는데 수연으로 생겨난 비로자나는 그것이 부족해서 무명적 성향을 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로자나가 갖고 있던 무명적 성향을 자시무명이라 그래요. 이 자시무명이 결국에는 본연을 만들고 본연 안에서 생멸연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제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시무명의 그 형질을 결국에는 그 천지 만물이 다 함께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도 자시무명의 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성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주시하려고 하면 시시때때로 그 각성이 망각이 되는 게 자시무명적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도할 건가? 결국에는 능연심을 키워서 능동적 의도를 갖다가 투철이함으로써 이 자시무명의 습성을 갖다가 제도하고 대자비심이라고 하는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한다라는 이제 이런 방법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비비상처 해탈에서는 그 자시무명의 습성을 끊어내기 위한 그 수행 절차와 그리고 밝은 성품의 이제 자연적 성향, 밝은 성품은 생명의 본성에서 만들어지는 생명 에너지인데 이 본원 생명이 무명적 습성을 갖고 있는 각성을 통해서 본성을 놓고 대사행을 할 때 그 대사의 성향에 따라서 밝은 성품의 생성이 중단되기도 하고 밝은 성품이 이제 생성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생성된 밝은 성품과 나중 생성된 밝은 성품이 생겨나고 그 먼저 생성된 밝은 성품과 나중 생성된 밝은 성품이 서로 부딪힘의 대상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생겨나요. 이렇게 해서 밝은 성품이 본래의 생명 에너지에서 이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라는 이 힘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생멸 정보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각성이 의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의지의 분별과 생멸 정보와 이 본성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근본 정보가 합쳐져서 이제 식이 출현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생멸 연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연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할 수 있어야 연기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 구조 안에서 소위 본성과 각성과 밝은 성품과 업식 이 관계를 놓고서 업식이 표출될 때 밝은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밝은 성품을 갖다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상, 비비상처 해탈의 또 하나의 그런 핵심적인 수행 절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비상, 비비상처 해탈인데, 그 비상, 비비상처 해탈의 내용이 워낙 좀 방대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요 두 가지 부분, 자시무명을 제도하는 방법과 이 업식이 이 경계에 반응하면서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어요. 밝은 성품의 운용은 밝은 성품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성의 간극에서 머무르다 보면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정멸상이죠. 본성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과 무심 사이에 형성된 이제 정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정토 16관 체계에서는 본성의 간극은 이제 지상이죠. 지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식한 밝은 성품을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에너지들과 융화시켜서 밝은 성품의 운용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장부순화와 뼈순화, 신경순화와 세포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제 본성의 간극, 그 정멸상에서 생성되는 그 밝은 성품을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6가지 에너지들과 융화시켜 가면서 밝은 성품의 이제 운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장부순화, 뼈순화, 신경순화, 세포순화를 하면서 몸을 이루는 기존의 에너지들과 밝은 성품이 어떻게 융화를 이루는지 그런 과정도 이제 들여다볼 거고요. 우선 이제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본성을 이루는 이제 3가지 요소, 무념과 무심과 정멸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념의 파동과 무심의 파동, 이것을 이제 1과 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의 파동과 2의 파동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 1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2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에 치우친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 2에 치우친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서로 상쇄돼서 이제 제로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그 유형적 파동이 생성이 되는데, 무념 파동과 무심 파동이 서로 만나서 이 네 가지 유형적 파동이 생성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명명하기를 밝은 성품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밝은 성품의 형질이 그 기쁨이다, 또 이제 뿌듯함이다, 또 착함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질은 이제 에너지의 그 질은 맑고 투명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뿌듯함과 착함, 그리고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의 정멸상을 이렇게 이제 무념처, 무심처, 정멸처를 이렇게 놓고 그 정멸상을 이렇게 주시를 하다가 거기서 뿌듯한 기쁨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밝은 성품이 인식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무념처와 무심처를 이렇게 이제 정멸상과 같이 주시하면서 그 밝은 성품의 그 에너지 성향이 업식과 반응해서 생각으로 떠오를 때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 또 밖의 경계와 업식이 서로 반응해 가지고 업식이 떠오를 때 그때 밝은 성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가 지켜보고, 또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밝은 성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떠올라서 쓰여지는지, 이것을 갖다가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등각도에서 이루어지는 행법이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수행 절차가 등각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투철한 각성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이 본성단, 그리고 이제 각성단, 밝은 성품단, 업식단, 경로단, 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을 그렇게 6단으로 나누어서 인식할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져야 이 관을 할 수가 있어요. 밝은 성품의 운용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념처관을 그 방편으로 해서 수행을 갖다가 했던 사람한테는 이 과정이 쉽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6단시라는 본성단에서부터 근단까지를
6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는 그 과정에 수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할 수행 절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업식이 이미 업식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대지혜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번뇌와 보리가 그 경계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은 본성의 간극과 밝은 성품의 성향이 함께 활용된다. 식의 바탕은 무념처죠. 이 무념처를 인식하는 것은 본성의 간극과 밝은 성품의 성향이 함께 활용된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을 비춰보면서 식과 본성 사이의 틈을 인식하게 되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게 된다. 식의 바탕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밝은 성품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때 몸 부위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밝은 성품 부위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식의 바탕을 무념처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의 바탕은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던 이제 식의 바탕하고는 한 단계 더 들어간 식의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멸상을 이제 주체로 해서 그 밝은 성품을 이제 정멸상과 함께 인식하고 그 정멸상으로 식이 일어나는 업식이 일어나는 것을 비춰보면서 식과 본성 사이의 틈을 인식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식의 바탕을 이제 인식하는데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서 정멸상과 밝은 성품을 가지고 식의 바탕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정교한 그 또 세밀한 관을 필요로 해요. 불념처를 관하면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지켜보고 그 상태에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면 그 밝은 성품과 정멸상을 같이 주시하면서 업식이 일어날 때 업식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그 업식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본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요것이 이제 필요하고 식의 바탕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본성에 무념처가 이제 식의 바탕이고 거기에 이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밝은 성품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 식의 바탕과 밝은 성품의 몸, 본성의 정멸상에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은 각성과 식의 바탕에 제공이 돼요. 그렇게 제공된 밝은 성품이 식의 바탕에 이제 제공이 되면
그 밝은 성품의 에너지성으로 인해 가지고 식업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식업이 떠오르는 그 모양을 각성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최초로 일어날 때 생각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각성이 주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대단히 명철한 무의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본각과 구경각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구경각으로 이제 밝은 성품과 정멸상을 같이 인식하고 본각으로 본성을 이루는 무념무심 정멸상을 갖다가 투철하게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성에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이 식의 바탕에 제공이 됐을 때 식의 바탕이 밝은 성품으로 이렇게 덮어 쌓여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형상을 보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첫 번째 층은 밝은 성품의 층이고 두 번째 층은 의지의 층인데 이것이 이제 각성의 층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층은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층이다.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것은 고유진동수로 인해서 이제 공명하는 그런 이제 그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눈으로 인식한 사물의 고유진동수가 5다. 그러면 5의 파동이 식업의 창구에 저장된 정보들 중에서 5의 파동을 갖고 있는 정보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으켜 세워진 정보가 밝은 성품의 에너지를 받아서 식의 경로를 따라 가지고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한 정보와 내장 정보가 서로 만나서 소위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그런 층이 그렇게 이제 드러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제 각성층, 그리고 이제 밝은 성품층, 그 다음에 식업층에서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층, 이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층, 밝은 성품층은 미묘한 일렁임으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층, 의지층이죠. 각성층은 맑고 투명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맑고 명료한 것이라고 해야 더 표현이 맞아요. 맑고 명료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세 번째 층은 생멸정보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의 바탕은 요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본성단의 이제 무념처와 식의 바탕이 공유되어 있는데 그 상간에 각성단과 밝은 성품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성은 본성과 밝은 성품을 같이 주시하고 그 밝은 성품이 식업단에 제공이 되면서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본성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지켜보는 데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시하는 자로서 각성과 주시되는 대상으로서 본성과 밝은 성품과 업식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켜보는데 본성은 이제 이미 인식을 했고 밝은 성품이 식업단과 반응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아난다한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문에도 현혹되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갖추게 해주려고 이 능언경을 통해서 이걸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질문하고 이 설명 저 설명을 다 하시는데 결국엔 아난다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그래서 아주 그 재미있게 즐겁게 이 본성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본성에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을 인식해보고 그 밝은 성품이 식업단에 작용을 해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근기를 갖춰야 그 세밀한 부분들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성은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멀리 이렇게 조그마한 구슬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어. 그 처음 볼 땐 그게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 구슬이구먼 하고 알았어.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다시 그걸 볼 때는 아 구슬이구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성이 거기에 길들여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내장 정보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 내장 정보가 인식 정보와 합쳐져서 구슬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성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처음에는 무념의 길을 들이고 그 다음에 무심의 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정멸상의 길을 들이고 그 다음에 밝은 성품을 인식하는 것에 길을 들이고 그 다음에 밝은 성품이 업식에 반응하는 것에 길을 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업식이 인식 정보와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합쳐지는 것을 보는데 길을 들이고 이 과정을 6단으로 행한다. 이거를 6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육념처관이 되고 그 육념처관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밝은 성품의 운용과 각성의 그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체를 놓고 무념, 무심, 정멸상
저 밖에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그 소리에 내 식업이 반응을 하죠. 실상은 안이비설신이가 쓰여지는 것 자체도 기쁨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피묘한 기쁨이 있어. 그 자체가 밝은 성품이야. 그래서 밝은 성품의 그 느낌을 찾고자 한다. 그런다면 안이비설신이가 경계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그 기쁨, 요거를 갖다가 경계는 저버려 두더라도 그 기쁨의 느낌을 잡고 가는 이것도 가능한 것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쁨의 그 시작점을 들여다보면 본성의 정멸상에서부터 기쁨이 표출되고 그것이 이근이나 안근이나 설근이나 신근이나 비근이나 의근으로 나갈 때 거기서 기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기쁨에 중독돼 있어서 기쁨에 머물고 본성을 망각하는, 본성을 볼 줄 아는 생명이 밝은 성품이 갖고 있는 기쁨에 머물러서 본성을 망각한다. 이거를 자시무명이라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가 그랬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 결과로. 실제로는 그 안이비설신이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기쁨을 먹고 사는 애가 있는데 걔가 뇌세포들이에요. 그 기쁨을 탐착하는 그 생명이 뇌세포다. 그 뇌세포들은 안이비설신이의 작용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전보다 입을 벌려요. 뇌세포가. 그러면서 새롭게 인식되는 정보를 지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리고 그걸 공유해.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대뇌 피질에서부터 저 척수 말단까지 5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줄로 이렇게 쫙 이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피질이, 시각 피질이 볼 때 시각 피질이 인식한 정보가 500억 개의 그 신경세포를 갖다가 자극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5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1에서부터 24까지 서로 다른 그 주파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그런데 눈으로 인식한 정보의 주파수가 10이면 쫙 내려오다가 10의 주파수로 형성된 단에서 그 정보가 머물러. 그러면 1에서부터 500억까지 뇌세포가 입을 다 쫙 벌리고 있다가 10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정보가 딱 멈추면서 밑에 단들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그 윗단들은 정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600번씩 일어나. 1초에 600번. 그러니 그 망상이, 잡념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1초에 600번씩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희적 습성, 그것에 굴복당해서 나는 본성을 보는 그 각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의식의 작용, 감정의 작용이라는 여기에 천착돼 있게 된다. 중생이 그 습성을 끊어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지 않겠죠, 그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뇌세포가 문을 열고 인식 정보를 갖다가 쫙 빨아들이는 그 경로를 신경 억제 물질을 갖다가 분비시켜 가지고 그걸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뇌 피질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무념주다. 우리가 얘기하는 무념의 기둥이죠. 그러면 인식 정보와 내장 정보의 이 교류가 차단이 되면서 온전한 무념이 되고 그 온전한 무념이 곧 식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성의 정멸상에 머물러서 본성에서 생성되는 그 순수한 밝은 성품을 가지고 그 식의 바탕을 갖다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식의 바탕을 잡고 있으면 그 반응하는 것이 더뎌요. 그러니까 뜬금 아주 드물게 업식이 일어나. 그래서 그때는 그 경로를 들여다보기가 쉬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초에 600번의 속도로 식업이 반응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무념주를 세워가지고 뇌세포들이 이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다 입을 벌리는 그걸 갖다가 닫아주고 그 상태에서 본성으로 들어갔고 정멸상과 밝은 성품을 같이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식의 바탕을 올려다보는 요 구조로 대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사예요. 무념처가 있고 무심처가 있고 정멸처가 있는데 이 정멸처에서 생성되는 밝은 성품을 인식하고 정멸처와 밝은 성품을 가지고 식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 안에서는 언제든지 식의 바탕에서 인식경계와 반응해서 업식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정멸상과 밝은 성품이 함께 작용해서 식의 바탕을 보면 식의 바탕이 각성으로 이렇게 딱 잡혀서 경계와 반응하는 것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대사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성취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번뇌와 보리가 평등한 그런 경지에 있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죠, 그죠? 아주 재밌어요, 그 과정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대사행 자체가 재밌어야 돼. 본성을 보는 그 무념에 머물렀다, 뭐 무심에 머물렀다, 정멸상에 머물렀다, 또 정멸상에서 밝은 성품을 인식했다,
그러면 무념, 무심, 정멸상, 밝은 성품 요 네 가지를 갖고 대상을 하다가 밝은 성품과 정멸상을 같이 인식하고 밝은 성품과 무심처를 같이 인식하고 밝은 성품과 무념처를 같이 인식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정멸상과 무심처를 같이 인식하면서 밝은 성품을 인식하고 아니면은 무념처와 정멸상을 같이 인식하면서 밝은 성품을 인식하고 요런 대사행이 아주 재밌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주 막 그거를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경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개념은 이해를 하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죠.